김영한 충북지사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돔구장을 청주 오송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미 대기업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영한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후보군으로 누가 거론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주시청을 새로 짓기로 한 지 12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청주 오송 지역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돔구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돔을 방문한 이후 충북에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투자할 기업을 접촉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새 야구장 건립 의지를 보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단체장이 앞다퉈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일본 도쿄돔을 방문한 김영한 충북지사. 스포츠뿐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다목적 복합문화 활용 사례를 봤습니다. 40년 가까이 흑자인 도쿄돔을 본 김 지사는 충북이 지금 돔구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은 1년 임기 중점 과제에 돔구장 건설 구체화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돔구장에 들어설 위치로 오송 부근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송이라는 전국에서 거의 2,500만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경제성은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대기업을 접촉 중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송과 인접한 세종시와도 공조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표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새 야구장 건립 의지를 공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청주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전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 충청북도에 돔구장을 하나 가질 때가 됐다. 다만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새 야구장 건설로 야구단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지를 지금 용역을 할 때 저 다시 오더 다시 줬는데 부지가 비싸면 사업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존 사직 야구장을 대신할 청주시의 새 야구장 위치를 포함할 스포츠 콤플렉스 연구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광역시나 경기 성남시 등이 수천억 돔구장 건설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주에서도 돔구장 건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지금 다음 도지사 선거에는 누가 나올까도 관심입니다. 김영한 지사의 재선 도전은 지역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충북지사를 되찾아 지난 지방선거 완패를 설욕하려는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한 지사는 아직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모들은 이미 선거 캠프 구성을 위한 사퇴 시기를 가늠하고 있고 김 지사 본인도 지금 일을 잘해야 운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벌려놓은 일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김 지사가 소속한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프리미엄과 도정 실적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하리라는 걸 기정사실로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설화와 인사의 이딴 잡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여권의 공세 등 걸림돌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3선 연임을 마치게 될 조기령 충주시장이나 서승우 도당위원장 또는 제3의 인물 등 대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당 차기 지도부 그리고 조만간 선출될 신임 충북도당위원장이
올 추석 이후까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 패배를 서력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지사 후보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3선 연임을 다 채운 송기섭 진천 군수가 당내 행사를 적극 참여하며 먼저 활동의 보폭을 충북 곳곳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장섭 전 청주서원 국회의원도 이미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당시 진영을 갈아탄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도 지역 조직 구성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충주 출신으로 서울 구로구 갑 5선인 이인영 국회의원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할 때도 그런 좀 확장, 통합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구도에 집중되는 선거 판세 속에 누가 더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 충북 여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사 2주기 추모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내장 분량의 손편지를 보내 다음 달 15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시작된 게 없다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급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충북 출신 인사는 등용되지 않아 홀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부처 대부분의 장관이 지명된 가운데 충북 출신으로는 영동 출신인 김호웅 국가정보원 2차장, 제천 출신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등 차관급 2명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요로를 통해 충북 출신 인재 발탁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청주시 청사의 부지가 결정된 지 12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드디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시작으로 위치 논란, 그리고 옛 본관동과 청주병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과 공론의 연속이었는데요. 청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로운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413억 원을 들여 새로 짓게 될 새 시청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기존 청사 규모의 2.7배 크기입니다. 청사에는 도서관과 스카이 라운지, 옥상공원 그리고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대강당이 설치됩니다. 또 8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잔디광장과 시민 휴게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청주시에 걸맞는 청사를 건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청사가 첫 삽을 뜨게 되기까지 10년에 걸쳐 논란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새 시청사 위치를 기존 청사가 있던 자리로 결정한 것이 2013년 6월. 이후 첫 통합시장인 이승훈 시장이 시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혔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청주시청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후 한범석 시장이 문화재청 공고에 따라 옛 시청사 본관을 보존하기로 하고 국제설계 공모까지 거쳤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건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범석 청주시장이 옛 시청 본관을 철거하고 설계 재공모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었고 시청사 부지에 있던 청주병원 퇴거를 놓고 강제 집행을 강행하면서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 청사로다가 시청사를 정하고
착공하기까지 12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청주시 청사는 오는 2028년 10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청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호화연수 논란으로 해임된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의 임명 과정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광희 청주서원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총장, 김영환 지사의 오랜 관계가 드러나 있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당내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 지사에 대한 공천 청탁 의혹 제기는 허위라며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이 교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호화 여행과 교비 유용 등 믿기 어려운 각종 비리의 해임은 마땅한 결과라며 비리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총장을 무리하게 임명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직접 도립대 감사 결과를 밝히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충북 전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면서 도심 거리는 한산합니다. 손으로 떼약볕을 가려보지만 더위를 물리치기엔 역부족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더운 느낌이에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습하기도 하고 덥고 해서 돌아다닐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노동자는 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밴드로 머리를 묶고 목에는 휴대용 선풍기까지 걸었습니다. 요 목 선풍기를 하고 이 모자 같은 거 이래 쓰고서 이제 작업을 이래 하고 더위는 지금부터 시작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그늘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물을 마셔도 좀처럼 체온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걸어오는데 땀을 줄줄 흘려갖고 지금 땀 식어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남대 34.7도, 청주 34.5, 옥천 34.4, 제천 수산이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충북도 내 온열 질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단양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충주에서는 실외 야구 경기를 보던 30대 남성이 열탈진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9%, 60대가 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 밤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희정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한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비대위원은 4선 박덕흠 의원과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 등 5명으로 내정됐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준공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시 내수읍 일원 40만 제곱미터에 986억 원을 들여 청주시와 함께 추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착공 6년여 만에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항공정비 부품 제조와 물류 산업입니다. 충북경자청은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가 신설되면 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어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서훈을 승격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진천구는 오늘 이상설 기념관에서 이상설 선생 위상에 걸맞은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내 부설연구소 개설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설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서훈은 2급인 대통령장에 머물고 있어 1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키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친환경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을 비롯한 4개 단체는 오늘 토론회를 열고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을 위해 농지 임차계약서를 거부하는 지주들로 인해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주가 친환경 인증을 8년간 유지한 임차농을 불법 경작으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농식품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은군 내 농어촌 버스를 내일부터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일부터 농어촌 버스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민은 물론 보은을 방문하는 외지인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고 이용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충주시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6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